안녕하세요. NLP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의 주제는 학습 없이 르랭커만을 이용해서 레그 성능과 효율을 늘리는 방법. 논문의 제목은 DSLR Document Refinement with Sentence Level Reranking and Reconstruction to Enhance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입니다. 최근에 이제 LLM이 등장해서 놀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LLM들은 몇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라메트릭 메모리에만 의존한다는 것이고, 그럴싸하지만 사실이 아닌 답변을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롱테일드하고 이볼빙한 도메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현존하는 LLM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레그라고 불리기도 하고 RLG라고 불리기도 하는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 LLM의 기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이 되었는데요.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를 LLM에 통합함으로써 그런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팩추얼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리스폰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업투데이트한 데이터에 대해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LLM이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LLM들은 관련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성능 저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랭킹을 하기도 하고요. 리트리브된 도큐먼트를 다시 한번 컴퓨테이셔널 인텐시브한 강력한 랭커들을 통해서 매기는 겁니다, 순서를. 아니면은 포스트 리트리벌 단계에서 리트리브된 도큐먼트를 리파인먼트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학습이 요구가 됩니다. 아니면은 리트리벌 그래놀러리티를 패세지에서 센텐스 레벨까지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문장 하나하나 대명사라든가 아니면은 문장 하나에 충분한 앞에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이 제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DSLR이라는 방법론은요, 학습 없이 이 디컴포지션, 리랭킹,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세 단계만으로 리트리벌된 도큐먼트들을 리파인먼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고 레그의 성능을 높이고, 그리고 에피션시도 높이고, 그리고 다양한 리얼리스틱한 세팅에서 검증했을 때 로버스트함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레그가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DSLR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것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실험적으로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로는 리랭킹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LLM을 파인튜닝 없이 리랭커로서 사용해서 이런 LLM을 랭킹 모델로서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트리버 그래놀라리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래놀라리티를 낮추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패세지 레벨 100단어 정도의 패세지 레벨인데 그것을 조금 더 작은 단위까지 낮춰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작은 단위의 문장 단위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은 제거가 되지만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코헤런스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L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레그라는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현존하는 레그는 리트리벌 모듈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쿼리와 관련 없는 정보들이 함께 이 도큐멘트가 리트리브 되고, 결론적으로 LLM이 이러한 정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없는 내용 때문에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프롬프트로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기도 하고, 플러그인 놀리지 베리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댑티브하게 리트리버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파인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트리브된 도큐먼트를 한 번 더
쿼리에 맞게 파인 그레인드 되게 네, 제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현재 존재하는 리파인먼트 방법론들은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파인 튜닝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일반화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파인 튜닝 될 때 보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요. 그런 문제를 타겟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DSLR 방법론은 센텐스 디컴포지션, 리랭킹, 그리고 컨텍스추얼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장을 전체 패세지를요 문장 단위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 다음에 리랭커들이 있잖아요. 뭐 모노티5라든가 LLM 자체로 리랭커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덴스 리트리버를 리랭커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버트를 리랭커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릴리번스 스코어들을 잴 수가 있거든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그래서 스레숄드를 설정해 놓고 그 스레숄드 밑에 떨어지는 관련 없는 정보들을 다 쳐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쳐낸 문장들이 남잖아요. 그 문장들을 다시 원래 패스지에 있던 원본 순서대로 재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배치를 해주는 이유는 그런 문맥적인 일관성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컨텍스트들이 제거가 그 문장 하나로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죽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패스지 단위로 불필요한 문장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패스지 단위로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컨텍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오리지널 오더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파인드 된 불필요한 센텐스들이 제거된 문서를 LLM한테 먹여가지고 성능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파인 그레인드 된 릴리번스를 평가할 수가 있고, 일렐리번트한 관련 없는 정보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보통 센텐스 단위로 이런 그래놀라리티를 낮추게 되면은 컨텍스추얼 코헤런스가 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오프 더 쉘프 랭킹 모델만을 사용해서 어떤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성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합니다. 모델은 이제 리트리버로는 BM2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탑 1 패스지 레벨 도큐먼트를 베이스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랭커들을 통해서 문장 단위로 리파인드 된 그 문서를 hours라고 hours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BM25 단계로 BM25로 패스지 레벨로 한번 탑 1 도큐먼트를 리트리버 한 다음에 문장 단위로 스팔스 리트리버로 이제 또 잴 수 있잖아요. 문장 단위로 그런 릴레번스 스코어를 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BM25가 문장 단위 리랭커로서도 사용이 됐고, 덴스 리트리버, 컨트리버랑 DPR, 그리고 슈퍼바이스드 리랭커, 모노T5랑 랭크T5, 그리고 라마2 13B 챗을 이용한 프롬프팅 기반의 리랭킹도 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더 같은 경우는 라마2 13B 챗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 앞에 도큐멘트를 프리펜드 해줘서 앤서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제너럴 도메인과 스페시픽 도메인인데, 제너럴 도메인 같은 경우는 QA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NQT-QA, SQD 같은 데이터셋이고요. 스페시픽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QA, 이게 계속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지식들을 다루는 QA라고 합니다. 그리고 SciQA, 그런 과학 도메인, 그리고 바이오 ASQ, 이거는 약간 바이오 도메인 쪽에 특화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다는 뜻이고요. 스레숄드 같은 경우는 모델별로 별도로 이렇게 디벨롭먼트 그 데이터셋에서 릴레번스 스코어의 90%에 위치하는 그걸 스레숄드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전 정의된 스레숄드를 경험적으로 해줬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용된 컴퍼스들이고, 뭐 센텐스 단위로 나눌 때는 스파이시를 썼다고 하고, 그래디 디코딩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CC, 그 어큐러시, 정답이 포함되어 있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하는 식으로 성능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리절트입니다.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이 탑 1 도큐멘트인데, 같은 탑 1 도큐멘트에서 단지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능 향상이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픽스드 사이즈의 패세지들을 이제 레그 퍼포먼스에서 네거티브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DSLR Refined Top 1 도큐먼트가
기존의 BM1225 픽스드 사이즈 탑 패세지 레벨 탑 1을 항상 성능적으로 향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 수는 이만큼 다들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런 특수한 도메인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프리트레인드 모델 기반, 뭐 T5 기반이라든가 LLM 기반의 랭킹 모델들이 특히나 더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쵸? 이런 경우는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DPR도 마찬가지고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기반의 리랭커들은 이런, 네, 특히나 잘 작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세지들에 대해서 DSL 방법론을 적용시켜 봤다고 해요. 그래서 패세지를 아까 탑 1이었잖아요. 탑 10까지 늘려본 상태에서 정확도, 그리고 토큰 수,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재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n이 적을 때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성능 향상에 더 크게 두드러졌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정보를 많이 넣어주면서, 네, 좀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정확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토큰 수를 많이 줄이고, 결국에는 토큰 수를 줄이게 되니까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도 많이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탑 10에 대해서 성능은 0.1 정도 차이이고 인데도 DSR이 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5차 정도라고 보더라도 거의 V100 GPU 4개 기준으로 2초 가까이 같은, 네, 인프런스 타임이 2초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7.3초에서 5.4초까지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성능은 유지를 하면서 혹은 성능을 올리면서 이렇게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과 에피션시를 동시에 레그 파이프라인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고, 토큰 수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더큐멘트가 많았을 때는 퍼포먼스는 유지를 하면서 컴퓨테이셔널 리콰이어먼트를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레시홀드를 아까 지정을 했잖아요. 트레이닝 셋에서 90% 위치하는 스레시홀드를 그냥 경험적으로 썼다고 했는데, 스레시홀드를 10%씩 움직이면서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런 10%씩 비교를 움직였을 때 그냥 이 10%에서 90%까지 맞기라도 한다면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서요. 그래서 오라클 세팅은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를 늘릴수록 더 많은 내용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더 많은 내용들을 없애면 성능이 올라가다가 90% 될 때 딱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내용을 줄였을 때는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데 불필요한 내용에 방해받지 않으니까요, LLM이.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스레시홀드를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스레시홀드 파인 튜닝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라클 설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그죠? ACC, 오라클 ACC고 이게 오라클 토큰 수거든요. 보시면은 오라클 토큰 수는 이 가장 고정된 스레시홀드를 했을 때랑 비슷하면서 거의 성능이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나믹하게 스레시홀드를 쿼리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면 더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4.1이라고 하는데 80%대가 29.9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스레시홀드만 다이나믹하게 조정해도 5 가까이 되는 어큐러시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나믹하게 조정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SL 리파인된 도큐먼트들의 토큰 분포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거의 50% 가까이 되는, 그죠? 것들이 아예 그냥 지식을, 토큰 수가 0에서 몇 단위인지 모르겠어요. 뭐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필요 없다는 거죠. 정보가 필요 없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46개의 토큰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46개를 고정적으로 자른 것들하고
DSLR은 스레시홀드 기반이니까 그 스레시홀드에 넘는 것들이 그 한 개의 패스지에서 많게 되면 남겨지는 게 많게 되는 거고, 그보다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것들이 많게 되면은 남겨지는 것들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릴레번스 베이스드로 자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46개인데 다이나믹하게 막 조정되는 걸 릴레번스 베이스드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패세지를 46 토큰으로 딱 잘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센텐스 레벨로 46개를 고정적으로 하되 센텐스 레벨로 46개를 넣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랜덤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DSLR이 스레시홀드 기반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한 게 25.3에서 34.7로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트 랭스로 자르는 것보다 릴리번스 베이스드로 자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필요한 정보가 패스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잘라내지 말고 조금 이렇게 관련된 정도에 따라서 관련된 정보가 많으면 많이 남기고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면 적게 남기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센텐스 레벨과 패세지 레벨 리랭킹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같은 랭스로 둔 다음에 센텐스 레벨 리랭킹을 한 다음에 레그 파이프라인에서 성능 평가를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작은 그래놀러리티의 센텐스 단위로 한 게 BM25 제외하고는 전부 다 높았다고 합니다. BM25 같은 경우는 그저 센텐스 단위로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포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세 번째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각각 센텐스 레벨 리랭킹과 리컨스트럭션 단계가 얼마나 이 성능에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지를 본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는 고정된 사이즈로 토큰을 잘랐을 때를 봤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DSLR이 그 잘리는 그 성능대로 그 길이를 조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대신에 리컨스트럭션 안 한 거, 대신에 센텐스 레벨 리랭킹 안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텐스 레벨 리랭킹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그저 관련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랜덤으로 그냥 넣어준 거니까 성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단계에서도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순서대로 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원래 패세지였을 때 센텐스로 나누기 전에 패세지의 오더대로 그냥 다시 배치를 하는 거였잖아요. 왜냐면 콘텍스트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정말 미미하긴 하지만 성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추얼 코헤런스를 보장해주는 그런 리컨스트럭션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BM25 탑 1 더큐멘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컴프랑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가 강조했던 게 unsupervised다, 우리는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리트리벌 단계에서 리파이먼트를 해줬던 리컴프랑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리컴프 세팅을 맞추게 해주기 위해서 컨텍스트 랭스를 그 두 개의 센텐스를 익스트랙트 하는 걸로 맞춰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리컴프는 컨트리버를 파인 튜닝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NQ에서 잘하고 이렇게 TQ에서 잘하고 파인 튠된 도메인에서 되게 잘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컨트리버를 파인 튜닝 했기 때문에 기존 얘네들보다는 확실히 잘하죠. 근데 언신 도메인,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바이오 도메인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일반 컨트리버가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슈퍼바이스드 어프로치가 특정 도메인에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언신 도메인에 대해서 되게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 랭크 T5 같이 혹은 LLM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그냥 상관없이 모든 도메인에서 거의 다 잘합니다. 그죠? 얘도 이겼고, 얘는 이제 TQ에서 학습된 건데 이거는 못 이겼네요. 근데 그래도 LLM은 이겼고, 언신 도메인에 대해서는 되게 완전히 이겨버렸고. 그러니까 이 DSLR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이 필요 없이 아웃 오브 도메인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하고 인 도메인에 대해서도 기존의 리컴프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없이 우리 DSLR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줄여지는지를 궁금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우리 몸에서 어떤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엘리먼트가 가장 풍부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질소에 대한 네, 설명입니다. 뭐 질소가 뭐 어떻고, 뭐 모든 조직에 뭐 있고, 아미노산 모시기, 뭐 DNA, RNA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대신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휴먼 바디에 뭐 3% 가까이 되는 네, 질소가 있고, 네 번째로 많은 원소라고 합니다. 옥시전, 카본, 그리고 수소 다음에요. 그래서 보면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죠. 지금 산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면 사람 몸에 가장 많은 것은 산소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얘가 똑바로 정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DSL refine 되면은 같은 내용, 같은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시전이라고 올바르게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케이스 스터디로 어떻게 이 더큐멘트가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Unsupervised Document Refinement Framework를 새로 제안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레그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올려줬고요. 근데 그 퍼포먼스를 올릴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패스지를 센텐스 단위로 나눠줬고, 센텐스 레벨 리랭킹을 통해서 릴리번스 스코어를 네, 측정해줬고, 스레시홀드로 잘라낸 다음에 잘라낸 문장들을 다시 원래 단락의 순서대로 재배치를 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안한 이 프레임워크가 컨벤셔널 픽스드 사이즈 패스지를 아웃퍼폼 했고, 특히나 이런 에버 이볼빙,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과학 도메인 같은 특수한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을 했기 때문에 네, 잘 된다. 그리고 이런 센텐스 레벨과 이런 컨텍스추얼 리컨스트럭션의 중요성도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리파이먼트 방법론 중에서, 보통 리파이먼트 방법론들은 다 에디셔널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트레이닝 없이도 간단하게 오프 더 쉘프 그런 리랭커만으로 릴레번스를 그 도큐멘트 리파이먼트를 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논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